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땅 주인, 지주,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두 가지 공사비자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이 얘를 누구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시행사로 이해하십시오. 얘를 뭐로 이해하시냐면 시공사로 이해하십시오. 질문이요. 시행사, 시공사 요런 용어는 어느 과목에서 제일 처음 공부해요? 공법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법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시행사, 얘는 시공사. 우리가 TV에서 하는 뭐 건설회사 유명한 데는 다 어디에 해당돼요? 시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공사는 뭐를 해요? 건물을 짓죠? 시행사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토지 소유자면서 시행사야.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 두 가지는 첫 번째가 5가지 중에서 잘 봐요.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건축 시공, 사업 시행, 이익 귀속 5가지를 항상 따지게 돼요. 그 중에서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는 공유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얘는 뭐를 댈까? 토지 소유. 그 다음에 뭘 할까? 사업 시행을 해요. 얘는 뭘 하냐면 자금 조달과 건축 시공을 해요. 그리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게요. 자, 얘가 땅 돼요. 그러면 얘가 자금 조달해서 여기다 건물 지어 이렇게. 그리고 건물 지면 얘가 사업 시행을 해. 이해가셨어요? 사업 시행을 한 다음에 이익은 둘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 공유. 천천히 다시 할게요.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개발업자. 건축 시공. 개발업자. 사업 시행. 토지 소유자. 이익 구속. 둘 다 함께 공유. 다시 한번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 두 가지. 토지 소유와 사업 시행. 개발업자가 하는 두 가지. 자금 조달과 건축 시공. 얘는 시공사, 얘는 시행사. 이익은 공유. 반반 아닙니다. 반반 아니야. 이익은 공유야, 그냥. 공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공유인데 여기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잘 봐요. 토지 가격이 100억이래. 근데 건축비도 100억이래. 그러면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만큼을 공사비 쪽으로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대물변자가 뭐예요? 물건으로 갚는 것, 지급하는 것. 따라서 토지 가격 대 건축비 비율로 나눠서. 따라서 건물의 일부를 공사비 쪽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건축비 많이 나왔다고 주장할까? 조금 나왔다고 주장할까?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겠지.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얘는 오 그래 알았어 많이 줄게 이렇게 해요? 아니죠. 진짜 많이 나오니 따져보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봐도 시공사와 건축비 또는 공사비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뭐예요? 공사비 대물변제형이지.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분양금 정산 방식은 뭐냐? 일단 똑같이 하고 얘를 분양해. 그래서 분양 수익금으로 나누는 거야. 분양 수익금을. 그게 분양금으로 정산해, 공사비를. 이해가셨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겠어요?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지주공동사업의 두 가지. 어떤 글자 들어가는 두 가지죠? 공사비자 들어가는 두 가지. 공사비자 들어가는 두 가지는 이익을 뭐 한다고 그랬죠? 공유. 이익 공유. 그리고 이익 공유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가지씩이에요. 얘는 뭐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시행사. 얘는 시공사. 토지 소유는 누가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시행. 얘는 시공사니까 자금 조달과 건축 시공을 한다고. 그리고 이익을 함께 나눈다고. 자,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셨죠? 외우지 못해도 이해는 하셨죠? 그럼 된 거야. 그런데 뜻을 뭔 말인지 몰라도 외우시는 분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요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쵸? 개인이 사업 시험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힘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 형태로 이게 되든 대규모 개발 사업일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네? 그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그러면 사업을 맡긴다는 얘기죠. 위탁이 맡기는 거 맞죠? 그럼 맡는 쪽 입장에서는 저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또 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토지 소유자. 그런데 여러분 지주 공동사업에는 둘이 등장해야 돼요. 항상. 누구하고 누구? 토지 소유자와 그렇죠. 개발업자. 항상 그 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개발업자가 등장해. 그런데 얘가 얘한테 전문 영역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5가지 봐봐요. 첫 번째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건축 시공, 사업 시행, 이익 귀속 중에 중요한 전문 영역 2가지는 뭐하고 뭐예요? 뭐하고 뭐? 건축 시공과 사업 시행 2가지요. 그걸 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나머지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 누구? 당연하죠. 토지 소유자. 한마디면 쓸 뻔해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얘가 이 땅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 그쵸? 그리고 나서 얘하고 계약을 맺지.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개발을 뭐 한다? 위탁하죠. 이때 개발 위탁 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토지 소유권 넘어가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이전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얘가 토지 소유와 자금 조달한다 그랬죠? 그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얘가 건축 시공해. 이렇게 건축 시공. 그리고 사업 시행도 얘가 해. 그러면 이제 돈 들어오겠죠? 돈 들어온 건 뗄 것 없이 얘한테 다 줘. 그럼 이익은 그대로 얘한테 가. 그럼 이익은 고스란히 얘한테 가는 겁니다. 이익은 고스란히 얘한테 간다. 그럼 얘한테 가는 거 3개. 자, 얘가 하는 거 3개. 첫 번째 토지 소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이익 귀속. 얘는 건축 시공을 먼저 하는 거야. 건축 시공 후 사업 시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는 이익이 얘한테 다 갔네. 얘가 이렇게 하거든. 건축 시공과 사업 시행했죠. 돈 들어왔죠. 돈 들어온 이익, 돈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얘한테 탁 이렇게 한다고. 자, 이익 탁 이렇게. 이익 탁 이렇게. 이익 탁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는 탁 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수수료 받는다고. 알아서 수수료 탁 이렇게. 그래서 탁자 나오는 거는 언제나 한쪽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탁자 나오는 거는 수수료 받는다. 탁자 나오는 건 이익이 한쪽으로 간다. 공짜 나오는 건 이익을 공유한다. 근데 탁자 나오는 건 이익이 한쪽으로 간다. 이익이 한쪽으로 간다 말은 한쪽은 수수료 받는다. 아니 그거 적으려고 그러지. 탁자 적지 마. 그 앞으로 계속 할게. 듣기 싫을 때까지 할게요. 적지 마. 자, 잘 봐요. 공사비자 나오는 거는 뭐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탁자 나오는 건 얘가 이쪽으로 탁 내놓는 게 뭐냐면 이익이란 말이야. 이익은 얘한테 가요. 그럼 얘가 그 이익 중에서 이제 제세공금 세금 내고 지가 갖는 거예요. 거기 중에서 얘는 뭘 얘한테 수수료. 이 수수료 무슨 수수료? 글자 붙이세요. 위탁 수수료 받는 거예요. 얘는 위탁 수수료 받는다. 그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놈하고 대비되는 게 또 하나 있어. 이놈하고 대비되는 게 번호가 가로 4가 아니에요. 번호가 바로 가로 4가 아니란 얘기는 얘는 지주 공동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큰 번호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나 얘하고 진짜 많이 비교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내용은 이거예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이거를 줄여서 그냥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토지 신탁 방식 또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이야기할 테니까 봐주세요. 요거 땅이요. 그럼 땅 주인 누구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럼 지주 공동사업이면 누가 나와야죠? 개발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주 공동사업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개발업자 대신에 신탁회사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한다고요? 전문가로서 신탁회사가 등장합니다. 전문 기관은 신탁회사입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메모 중단하고 설명 들으세요. 계약을 맺습니다. 얘한테 개발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 위탁. 개발을 위탁했어요. 개발을 위탁했는데 이 개발 위탁과 동시에 이제 형식적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갑돌이가 이 땅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을돌이가 그 땅 담보로 돈 빌리는 게 똑같은 금액을 금액을 빌리는 데 있어서 갑돌이가 을 때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달라요. 제 말은 쉽게 말하면 얘는 돈 빌리기 힘들 수 있어요. 이 땅 갖고. 그 돈 금액만큼 빌리기 힘들 수 있어.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 똑같은 땅인데. 예. 신용도 높고 거래하는 은행도 있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요, 얘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이전했으면 형식적으로 이전했다는 뭐 증서 같은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딱 생긴 게 믿음직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줘요? 아니죠. 뭔가 받아야죠. 그걸 신탁 증서라 그래. 그럼 신탁 증서 받아요. 얘는 넘겨주고. 이해 가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면 법률 행위가 일어났죠. 자, 그럼 민법에서 법률 행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토지 소유자 여유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신탁법에서 뭐라고 얘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얘 명칭이 뭐냐? 위탁자라 그래. 뭐라고요? 신탁법에서 얘의 명칭을 위탁자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더 이상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이제 위탁자 그러는 거예요. 소유권 넘어갔어. 그럼 얘는 신탁법에서 명칭이 신탁회사 그렇게 하지 않고 수탁자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수탁자. 그래서 위탁은 맡기는 거고 수탁은 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요건 어느 법에서 제가 한 말이라 그랬죠? 어느 법에서? 신탁법에서. 그런데 민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뤄요. 근데 민법에서는 위탁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탁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탁자라고 하고 있어요.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신탁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소유권 넘어왔죠, 얘한테. 그럼 이제 얘가 토지 소유자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얘는 토지 소유. 그러면 그 소유권 갖고 뭐 하겠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자금 조달했죠? 그러면 얘는 거래하는 시공사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러면 거래하는 시공사 중에서 괜찮은 시공사 선정하죠. 그래서 건축 시공을 맡겨. 그리고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를 선정해요. 사업시행 잘하는 시행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도 맡겨. 자, 그럼 얘가 하는 거 말해보세요. 4가지.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건축 시공, 사업시행.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돈 가지고 각종 세금 내 얘가. 얘 명의니까 재세금금 내고 난 수익은 얘한테 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익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받는 사람은 되게 이건 갑돌이가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보통은 본인이겠죠. 갑돌이 이렇게 하겠지. 근데 갑돌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맡겨갖고 이 돈 받는 사람은 갑돌이 내 부인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네,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아들 딸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바보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그네들은 본인 아니지. 다른 3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라고 말한다? 수익자라 한다. 여기서만큼은 수익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익 받는 자는 누구다? 수익자다. 자,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절 보세요. 신탁회사가 하는 4가지.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건축 시공,
사업 시행 해서 나온 수익은 제세금금 내고 난 부분을 얘한테 배당. 얘한테 배당하는데 누구한테 배당? 수익자한테 다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나온 내가 고생해서 다 이렇게 수익 낸 거거든. 야 수익 이익 탁 이렇게 한다고. 탁이잖아. 그러면 얘는 알았어 하고 뭐예요? 수수료 탁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탁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익은 한쪽으로 가는 거야. 토지 소유자 또는 수익자한테 가는 거야. 얘는 뭐고 토지 소유자, 얘는 뭐고 수익자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얘는 뭐 받고? 얘 개발업자는 위탁 수수료 받고 얘는 그렇죠. 신탁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딱 대비등급 차이야. 그러면 개발 사업할 때 중대한 차이가 얘는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다. 얘는 넘어간다지. 공통점. 이익은 한쪽으로 가고 수수료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 다만 얘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지. 감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리를 딱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데 이 규모가 너무 커. 개발 사업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거 놓을 때 봐봐요, 여러분. 고속도로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회사, 건설회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구간은 B 회사, C 회사.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고속도로 건설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어? 3개 회사가 참여했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건설에 더 기업의 규모가 이 규모가 개발 규모가 아주 크니까 3개 회사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이게 대표회사가 됐다 합시다. 그럼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하거나 얘가 대표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회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컨소시엄 회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시행사는 누가 시행사가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시공사는 누가 시공사가 되냐? 이제는 컨소시엄 회사가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와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이렇게 자금의 조달과 건축 시공은 컨소시엄 회사가 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방식이 컨소시엄 방식이에요. 그럼 컨소시엄 방식과 지주 공동사업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만 컨소시엄 방식은 규모가 큰 사업에 보통 진행하니까 첫 번째 상호 기술 보완할 수 있음, 두 번째 사업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음. 장점이고요. 단점은 여럿이 참여한다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고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요. 감 잡으셨죠? 자, 여러분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할 게 많아져요. 그러나 뭔 얘기인지 알았다. 이렇게 감 잡으세요. 그게 컨소시엄 방식. 그게 바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큰 틀은 지가 다 하는 자체 개발 사업과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내고 개발업자 개발 노하우를 내는 지주 공동사업이 있더라. 지주 공동사업 아니지만 사업 위탁 방식과 비교되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더라. 그 밖에 컨소시엄 방식도 있더라. 감 잡으셨어요? 우리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경제 기반 이론부터 끝까지 갑니다.